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직업윤리 온라인 강의 제2강 직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강의를 좀 우리가 복습을 하고 오늘의 본 강의 주제인 직업이란 무엇인가, 직업과 직장, 직업의 의미, 직업의 종류, 그리고 직업관, 우리 한국인의 직업의식, 그리고 직업이 우리한테 어떤 보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2주차 과제 출제, 다음 강의의 주제 순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우리는 그 첫 강의만큼 직업윤리 이제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강의 방향, 그리고 강의 계획서, 그리고 성적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무엇이 행복하냐 할 때, 올바른 직업을 가질 때 행복하다. 그 올바른 직업을 어떻게 찾느냐 이게요. 내가 잘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이게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능, 그 재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아서 그런 직장에서 내 능력을 발휘할 때 그 일이 재밌고 행복감도 높다. 그리고 그 재능은 올바른 가치관에서 발휘가 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한다. 올바르지 않는 가치관에서 직업을 수행할 때는 직업적 성취는 고사하고 자칫하면은 추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직업윤리가 매우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7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7가지 질문은 우리가 15강을 통해서 계속 달아야 될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직업윤리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우리의 인생관이 좀 더 높은 단계로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7가지 질문 우리 모두가 좀 심사숙고해서 논해보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삼시세끼입니다. 우리 세끼를 먹어야 돼요. 그 밥을 먹어야지 에너지를 얻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좀 불러야지 우리가 게임을 하든 여행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뭐 딴 일을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은 먹는 데밖에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삼시세끼 굉장히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직업은 우리가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일, 너무 하고 싶은 일만 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따르는 그런 직업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삼시세끼가 해결이 되고 내가 잘하는 일이 연결될 때 우리는 직업적 성취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 되게 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 선택으로 안 태어났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학교를 진학하고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결혼 여부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 선택이 먼 훗날 봤을 때 정말 잘된 선택이었다. 정말 그때 판단을 잘했어. 이런 선택도 있을 것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선택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하며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선택들을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냐? 그 문제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는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려있는 게요. 그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게요. 어떤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삶을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게요. 어떤 인생관이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살아보면은 또 많은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늘 이익만 보고 살 수가 없어요. 늘 이길 수는 없어요. 좀 손해보고 덜은 지고 살아야 되는 게요. 이런 좀 포용적이고 유연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은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행복과 보람에 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코로나19가 던지는 질문,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되겠어요. 코로나19가 여러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여러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바꾸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념을 확 바꿔놨다 이거예요. 대구 동성로 거리에요. 사람이 텅 비었어요. 한참 붐빌 시간이에요. 봄볕도 따뜻한데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이동성과 접촉성의 급격한 위축으로 우리는 나들이를 잘 안 해요. 집에 있거나 집 근처만 돌아요. 그러면 저기 있는 상인들 영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집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도 안 가고, 그리고 시내 나들이도 가지 않고, 식당도 가지 않고, 영화도 보지 않고, 공연도 가지 않고, 카페 가서 친구들하고 만나지도 않는 게요. 그 반면에 집에서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택배를 주문한다든지 배달을 시킨다든지 일회용 간편식을 들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동성과 접촉성을 제한하는 결과는 뭐냐 이게요. 자, 이게 바로 즉시 배달되는 시스템이에요. 정육이라든지 싱싱한 채소라든지 과일을 주문하면 바로 배달되는 거예요. 저희 집도 지금 저는 상자가 엄청 쌓였어요. 그런 일상의 패턴이,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뉴욕 증시가 폭락했어요. 사상 두 번째의 폭락이에요. 뭐를 말하냐 이게요. 세계 경제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고 한국 경제가 굉장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런 세계 경제가 교육이 줄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추어지고 세계 또 한국의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거나 멈췄을 때 어떤 영향을 가져오냐 이게요. 있는 일자리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될 그런 행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시장, 특히 신규 고용시장은 얼어붙는 거예요. 가계소득 직격탄을 받는 거예요. 실업자 생기고 보수가 줄어들고 이게 3, 4개월 더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내 건강, 우리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지만은 3, 4개월 뒤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야, 소득이 주는 것이 몇 달 지속되니까 내 안전과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가계소득의 감소가 나를 덮치는 거라.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던지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생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별로 생각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안정된 미래란 없겠구나.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천재지변이 우리를 언제든지 일상과 세계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따라서 평생 직장이다. 자격증 하나로 내가 어렵게 입사한 직장에서 평생을 봉사한다. 평생 직업이 있다. 이런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과 직장. 여러분이 이제 학생이니까 어디 나가면 물어요. 학생이냐? 예. 그럼 어느 학교 다니냐? 물어요. 대구 한의대 다닙니다. 그러면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전공이 뭐지? 몇 학년이냐? 이렇게 물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이제
6, 7년 더 지나면 30 가까이 되면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학생 티가 안 나잖아요. 물어요. 뭐 하십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하세요? 이래 묻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아는 게요. 아, 저는 공무원입니다. 아, 공무원이구나. 좀 잘 못 살겠구나. 성격이 좀 원칙주의자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요. 그럼 어딜 다니냐 이게요. 어디 다니세요? 어디 출근하세요? 또 이런 많이 물어요. 당신은 뭘 하십니까? 어디 다니십니까? 어디 나가세요? 예, 저는 경산시청에 나갑니다. 예, 저는 과수원에 나갑니다. 저는 공장에 갑니다. 저는 가게에 갑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업과 직장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직업들은 다 약사, 의사, 뭐 변호사, 조리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사자가 쭉 붙고 기농공, 뭐 수리공 이런 단어들이 전미사로 다 붙어요. 영어에도 마찬가지예요. man이 붙거나 걸이 붙거나 ANT가 붙거나 ER이나 OR이 붙어서 그 직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직업의 의미는 살펴보자 이게요. 직업의 사전적 의미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이나 사직 활동을 직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생계 유지가 기본이 되고 일정한 기간을 종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초가 끄는 것이 재밌어.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나는 한 달에 2번 정도 아르바이트해. 그건 너무나 단기 일자리에서 어느 직장에 다닌다. 직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나는 자원봉사 가서 노인 요양원에서나 복지시설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그건 자원봉사예요.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과 구분되는 거예요. 직업은 영어로 잡이라든지 워크라든지 콜링이나 이런 단어로 우리가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단어를 동양적 의미에서 우리 살펴보면은 직하고 업을 합해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 게 합성어예요. 직은 뭐냐 이게요. 여러분들 잘 알아요. 교직이다. 혹은 성직자다. 공직자다. 좀 하늘이 부유한 천직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는 게요. 소명의식이 좀 있고 사회와 공익을 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소위 천직이다. 그런 의미에서 직자를 많이 쓴다 이게요. 업은 뭐냐 이게요. 사업을 한다, 영업을 한다, 기업을 한다. 생업적 의미가 강해요. 어떤 이익 창출, 소득의 창출. 그래서 옛날에는 사자는 주로 직을 공직에 많이 진출했고 농업, 공업, 상업은 우리가 업을 생업을 종사하는데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지금은 이제 이 직과 업을 합하는 게예요. 여러분들이 농민들이 생산하는 진료원 농산물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물론 소득, 생계도 꾸려나가지만은 그것이 우리들한테, 우리 가정에,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기쁨과 또 그 수요를 충족을 하나 이게요. 그게 바로 사회적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직업은 높낮이가 기천이 없는 게요. 다 소명을 갖고 있는 게요. 그래서 직업은 개인적 생업을 뛰어넘어서 사회에 공동체적 책임과 의무라는 개념을 지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어떤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이 제 명함이에요. 이 명함에 보면은 대구 한의대학 쪽 교본교수 김연수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밖에 나와서 저의 정체성은 대구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해서 대구 한의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저희 생활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의 정체성을. 저 사람은 공직자 출신의 개공교수로 학생들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봐요. 그게 바로 저희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아이디 카드예요. 학생증 같은 게, 주민등록증 같은 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정체성, 성격이라든지 직업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게요. 나는 남자다. 그러면 성정체성은 남자다.
나는 공무원이다. 그럼 좀 직업적 정체성이고 나는 채식주의자다. 그럼 저 사람은 식생활에 있어서 저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을 통틀어 말하는 정체성이에요. 직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직업의 참된 의미, 이거 제가 늘 시험에 잘 내는 그런 주제예요. 직업은 나의 정체성이고 수입이 원천대 되지만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를 해요. 이 명함이 저희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와 인맥을 형성하게 돼요. 오랫동안 학계에 근무하든지 공직자로 근무하거나 기업에 근무할 때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맥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업을 가짐으로써 사회하고 연결이 되는 고리를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직업을 갖지 않으면 만나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친구나 가족, 크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직업을 가짐으로써 연결고리가 굉장히 넓어지고 이러한 것은 나의 인맥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직업을 가지고 나서 1년차, 5년차, 10년차 세월이 갈수록 나는 경험이 늘고 기술이 더 숙련이 되고 또 경력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보다 이제 전문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나는 발전기를 계속적으로 제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업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삶의 존재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매일 놀아봐요. 재밌나? 근데 아침에 직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기쁨이 밀려와요. 그는 직업을 수행해 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람과 가치예요. 뭐 자신이 큰 거 있어요? 내 자신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오늘 정말 보람된 일을 했어. 그러면 그 순간 그는 벌써 자아실현을 했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라를 구하고 사회에 이름 떨치는 것만이 자아실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이란 뭐냐 이게요. 직장이란 사람들이 그 직업을 수행하는 공간이에요. 주로 회사가 많겠죠. 또 내 사무실이겠죠. 그 사람들 회사에 출근하고 공장에 가고 가게에 가고 혹은 시청에 출근하고 또 밭에 나가고 양식장에 나가고 어떤 사람 프리랜서처럼 노트북 하나만 들고 그 다음에 원고지만 들고 캔버스 하나 들고 상가들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직장은 꼭 얽매인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많이 확대된 개념으로 발전했다. 앞으로 더 사무실 없는 직장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들 하고 있고, 회사는 전쟁터이고 회사 밖은 지옥이다. 회사 내 가면 경쟁이 심해요. 또 경쟁사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외국과도 경쟁을 해야 돼요. 거기서 내 능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는 경쟁이 극심한 전쟁터이지만 막상 회사를 나오고 직장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회사 밖은 따분하고 정말 할 일 없는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지옥을 맛보게 된다. 밥값이 아닌 가치를 지닐 때 우리의 직장은 천당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이게요. 상대적이 되게 좋은 직장 가는 거는 내가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그 일에서 재미를 느끼고 내가 그 일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그 직장이 남들을 볼 때는 초라할 줄 몰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다. 그 반면에 남들이 한만 버려도 내가 늘 불평불만하고 내가 일을 소홀히 해서 늘 내 자신이 비참함을 느낀다면 그 직장은 정말 지옥과 같은 나쁜 직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